시간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연결된 타임라인을 갖는다. 판타지 및 SF의 클리셰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집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거스르거나 앞질러 과거 또는 미래에 떨어지는 일을 말한다. 사고에 가까운 초상현상, 초자연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거스르는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과는 구분된다. 타임슬립 개념은 여러 사람들이 들고 나왔으나 대개 19세기에 마크 트웨인이 쓴 아스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를 그 시초로 친다. 타임머신류와 가장 큰 차이는 주인공은 시간을 뛰어넘는 일에 대한 제어 능력이 없고 또 그 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다. 슬립이라는 것은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거지요. 오늘은 시간여행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타임슬립 몬스터 앤 미스터리 시간에는 시간여행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여행을 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짜로 그렇게 또 만들어낸 시간여행자도 있을 테고,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시간여행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니까, 물론 그 시간여행하는 것을 실현시킬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시간여행을 한 경우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서리의 에릭 바튼과 그의 아내 이리나는 1954년 여름에 간단한 휴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휴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우리 좀 쉬어야겠다, 아니면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휴가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실제로 에릭 바튼은 유명한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에릭 바튼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서점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삶에 지쳤고 인생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으며 인생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나 보네요. 그래서 버스 여행이 그들에게 활기를 소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장소에만 직업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따분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고 어디로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버스 여행을 갔는데 자기들이 내리고 싶어하는 정거장에서는 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어두한 정거장을 놓치고 말았다. 존 에벌린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 워튼 해치로 갔다. 존 에벌린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에벌린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 워튼 해치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에릭 바트는 요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에벨린 가족교회를 돌아보기로 결정했다. 지금도 시간 여행을 한 장소인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교회를 갔을 때 교회 오른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길게 엉성한 덤불로 둘러싸인 열려진 길을 발견했습니다. 바톤과 그 부인은 이 길을 따라 길을 올라가 나무 벤치를 발견했고, 그들은 점심을 먹고 아래 계곡의 경치를 즐기기 위해 거기에 앉았습니다. 글자 뒤로 배경이 보이지요. 배경이 시간여행 사건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멀리서 그들은 누군가 나무를 자르고 새가 노래를 부르며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사진을 봐도 주변에 그다지 큰 도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겠지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개가 이따금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비현실적으로 평화롭고 차분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는데 그 다음에 특별한 분위기가 온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이상하게 고요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차분한 분위기였는데도 그 부부는 어떤 이유로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지요. 그들은 자꾸만 어디로 떨어져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을 넘어가 버렸겠지요. 어떤 힘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우주의 힘에 의해서 어디로 아니면 시간을 넘어가 버렸다.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자꾸만 어디로 떨어져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옮겨간 거지요. 시간을. 그리고 갑자기 이런 소리들이 멈추고, 그러니까 나무 자르고 새가 노래 부르거나 개가 짖는 소리나 이런 소리들이 멈추고 독특한 고요와 침묵이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다가오는 거라고 봐야지요. 바튼 부인에게는 얼어붙은 것 같은 공포스러움, 경직, 몸이 굳어지고 그녀는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다, 본능은 느끼겠지요. 이 상황이 실제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넘어가는 우주의 특별한 기운이 굉장히 막강하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싸왔다고 합니다. 부부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남자 성직자 셋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동굴은 아닐 테고 덤불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보려고 하니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그 사건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중요한 대목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남자 성직자 셋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뭐 동굴은 아닐 테고 뭐 덤불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보려고 하니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뭐 어디 덤불이나 다른 곳으로 셋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몸을 돌렸지만 경직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혼란이 찾아오고 남편이 다시 교회 쪽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는데 자기들도 그 혼란스러움이 두려우니까 무작정 그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보면 더 처치 오브 세인트 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가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자기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신없이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디로 향했겠지요. 향했는데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도킹이라는 곳, 오른쪽에 도킹이라는 곳에 와 있더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그 과정은 자기들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시공간 이동하듯이 순간 이동을 해버렸거나 뭐 시간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공간도 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공간 이동한 상황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지방에서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갑자기 먹구름 끼고 안개도 많이 끼어서 급하게 비가 내리니까 비를 피해 보려고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보니까 집이 조선시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떻게 비를 피해 보려고 하고 하다가 다시 길을 가는데 순식간에 산 하나를 넘어서 자신들이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외국에서도 뭐 멀리 이동해 버리는 사례가 있지요. 1968년 6월 변호사 비달 부부는 마이프 씨를 향해 운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친구인 로칸 부부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에 휩싸인 비달 부부의 차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틀 후 멕시코에서 그 부부와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부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찌됐건 왼쪽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오른쪽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다시 2년 뒤에 같은 장소를 옵니다. 같은 장소, 그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정말 자신들로서는 궁금했겠지요. 다시 교회를 찾아서 보니까 자기들이 덤불 사이로 올라갔던 언덕도 없습니다. 없고 언덕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무 벤치도 없겠지요. 나무 벤치도 없고 자기들이 그 올라갔던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주변에 언덕이 있었냐, 그 위에 벤치가 있었냐, 그런 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아봤겠지. 알아봐도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들도 자기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그 성직자들도 아주 옛날 옷을 아주 오래된 시대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언덕길을 누군가 이전에 작업을 해서 평지화 시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자기들은 분명히 그때 언덕길 덤불 사이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 벤치에 앉아서 자신들이 싸온 샌드위치를 먹고 분위기도 이상했고 주변에 아주 옛날 옷을 입은 성직자 셋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몸을 돌리려 해도 경직이 되어서 돌아볼 수도 없었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겨우겨우 벗어나서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갔는지 기억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자신들로서는 2년 뒤에 돌아와서 살폈을 때는 어이가 없겠죠. 그런 언덕도 없었다. 그런 언덕을 평지화 작업하는 것도 없었다. 주위에 벤치가 있었던 장소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고 조사를 많이 해본 모양입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그 교회 사진인데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약간 우회진 곳인데 주변에 민가나 다른 건물도 없어 보이지요. 그때 자신들이 아주 오래된 성직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뭔가 정오심과 적개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세 성직자를 봤을 당시에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은 또 없어져 버린 상황이 왔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옷을 입은 성직자들이 적개심과 정오심을 가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두렵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부인이 그 당시에 도망을 가려고 해도 몸이 얼어붙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세 남자가 사라져버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상황이 왔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인의 팔을 봤을 때는 부인의 팔이 풀 곁에 부인의 팔이 마치 경직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비가 된 것처럼. 곁이 풀밭이었으니까 풀밭에 앉았거나 했겠지. 그래서 부인의 팔을 만져보니까 팔이 경직이 되어서 마비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심리협회에 보고도 하고 했지만 관료적인 부분이 많이 지배하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두 부부가 경험했던 것이 씌어진 글은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메리 로즈 베링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부가 경험했던 것을 논문 형식으로 써서 사회에 알리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메리 로즈 베링턴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봐도 언덕이나 벤치나 그런 게 있었다고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도 그런 환경이 교회 주변에는 없었다고 말을 했겠지요. 앞에서 그곳이 존 에블린,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존 에블린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 워튼 해치로 갔다 했는데, 존 에블린이 자서전인가 뭐 하여간 어떤 기록들을 남겨서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존 에블린이 이전에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을 우연히 찾게 되는데, 베링턴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주변에서 그 기록을 보면 윌리엄이 아니고 윌리엄 왕을 암살한 세 사람의 사제가 처형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서 아주 오랜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존 에블린이 쓴 자서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왕을 암살한 세 사제가 암살하려고 했던 그 세 사제가 그 부분에서 처형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면 거의 250년 이상, 250년에서 300년 사이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게 250년 전 혹은 300년 전, 뭐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아주 이상한 분위기에서 옛날 옷을 입은 성직자를 보고 그 성직자 둘은 정오심과 적개심이 가득해서 부인이 보기가 두려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250년 이상 시간 여행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도 그 부부가 봤던 언덕이나 뭐 비탈길, 뭐 벤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니까 그 언덕을 평지화 작업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그런 작업조차도 없었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상황들은 교회 주변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말을 했고, 다시 뒤에 베링턴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가서 조사했을 때도 역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옷을 입은 사제들 셋이서 두 사람은 정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부인이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저 교회 주변에서 왕을 암살하려던 사제 셋이서 어떤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25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 것이 되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지구 전역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 250년 과거를 갔다 온 경우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물론 그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 착각이다, 환상을 봤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부도 가서 조사하고 또 뒤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철저하게 조사했는데도
부부가 올라갔던 언덕. 뭐 언덕이라고 하면 뭐 뒷동네 산처럼 어느 정도 경사도 좁고 올라가서 벤치에 앉았다고 하니까 뭐 다른 기록이 보면 어느 정도 경사진 길을 올라갔다고 하는 거 보면 언덕이 제법 큰 거죠. 뒷동산 정도는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이현대에 갔을 때는 없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런 게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뭐 옛날 옷을 입은 성직자 사제도 보았고 두 사람은 저기를 가지고 뭔가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교회 주변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제 셋이 처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모든 정황들을 본다면 시간 여행을 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슬립이라는 것은 미끄러지다라는 뜻의 슬립에서 알 수 있듯 이야기 속 인물이 과거나 현재, 미래로 이동하는 시간 여행을 타임슬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슬립이라는 것은 미끄러지다라는 뜻의 슬립에서 알 수 있듯 이야기 속 인물이 과거나 현재, 미래로 이동하는 시간 여행을 타임슬립이라고 한다. 뭐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지요. 우연히 그런 광경을 보고 뭐 홀린 것 같이 황망해지거나 해서 자기들이 아까 그 긴 거리를 어떻게 걸어갔는지 혹은 그냥 순간 이동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몬스터 앤 미스테리 시간에는 시간 여행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자기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여행을 하다가 잘못 내린 버스에서 자기들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잘못 내렸다가 이상한 경험을 한 부부의 사례였는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